국민 모두의 희망, 농협 상호금융. 오늘도 농업인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우는 금융, 농협 상호금융. 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요, 한우와 돼지고기 그리고 제철 농산물 등 농식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55.9%로 조사됐고요. 재난지원금 사용액 가운데 약 60%는 이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매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육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이 34.4%로 높았다고 합니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제철 농산물의 소비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쌈채류 구입이 21.3%, 과채류 중에서는 토마토가 46%, 참외가 43%, 그리고 수박이 27% 늘었다고 합니다. 또 양파와 감자, 마늘도 많이 구입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농축산업에 그나마 좀 활력을 불어넣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들 많이 좀 소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락동 농산물 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 그렇게 그냥 푹푹 찌고 덥기만 하더니 오늘은요, 지금 가락동에 빗줄기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이 가락동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역한 우리 농산물들 안으로 들이는 작업들도 좀 분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오늘 가락동의 분위기는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상균입니다. 네, 교매사님. 비가 지금 제가 막 가락동 진입할 때는 똑똑똑 떨어지더니 지금 막 천둥번개 치고 네, 그렇죠. 쭉쭉 내리고 있어요, 지금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럴 때 아무래도 가락동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제보다 좀 다른 모습이에요, 꽤 많이. 네, 그렇죠. 이제 요즘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고 또 반입 물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비까지 내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 들어오는 속도라든가 또 작업 속도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좀 경매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거기에다 더불어서 비가 내리면은 많은 걱정들 하세요. 소비가 또 그렇죠. 둔화되고 약해지더라고요. 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가락동을 쭉 둘러본 결과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이제 과일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여름 과일 대표 과일이죠. 그렇죠. 가장 이제 눈에 많이 띄는 지금 이 시간인데도 수박이 꽤 많이 반입돼 있습니다. 우리 좀 시원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수박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와, 수박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어디 수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저쪽 음성 진주 쪽에서 올라온 수박이네요. 와, 저 끝까지. 크기가 그냥 뭐 제각각이지만 여기는 지금 모아놓은 수박들은 큼직큼직해요. 근데 어머! 교무사님, 얘는 지금 누가 먹으려고 잘라놓은 거 이거 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아니, 세게 때려. 저거 왜 갈라진 거예요, 저건요? 이건 아무래도 뭐 하역이라든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것은 그냥 시식용으로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들고 좀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좀 갈라진 거.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땀
살려서 잘 키운 농산물인데 이렇게 운반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지금처럼 수박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거 그러면은 못 파는 거 제가 못 봤잖아 이건요. 이것은 그냥 이따 수박할 때 그냥 중도매인들이 그 좋은 시대 달라고 시식용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으면 이따 중도매인들 먹을 게 없어서 혼나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지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농산물들 쭉 둘러봐도 너무나 품질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작업하실 때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하셔야만이 우리 농산물 재시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락동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는 조금 다르게 좀 분주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산물 관리 잘해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죠. 대파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과 좀 더 경매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수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유통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파와 복숭아 그리고 풋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농협원예사업부 최현승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제 농축산물 소비가 늘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외식도 하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좀 썼는데 박현 아나운서는 좀 어디다 쓰셨나요? 저도 뭐 먹는 데나 아니면 장 보는 데 썼죠. 역시 먹는 데 많이 쓰셨군요. 자, 팀장님은 좀 긴급재난금 지원금 어디에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농협에서는 이 긴급재난금 사용을 위해서 어떤 소비 촉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식도 하고 수박 등 과일 등 동네 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학생들이 개학하지 않아서 급식 중단과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농협에서도 친환경 급식 농가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소비 촉진 행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6월 1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본격적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물량입니다. 과일 917톤, 과일과트 2,348톤, 일반 채소 4,684톤 들어왔습니다. 총 7,95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429톤 더 줄었습니다. 감자부터 보시죠. 476.8톤 반입됐네요. 어제 550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73.3톤 정도 줄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0,064원, 최고가 23,5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거래됐고요. 계속해서 2만 원대 시세인데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790원 더 떨어졌고요. 평균가는 20,064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6월 4일이 33,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7일 기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어제 23,500원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42,000원대가 되겠고요. 낮았던 가격은 한 19,000원대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6,000원대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왔었고요. 5월 12일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세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지난해도 이맘때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좀 올해가 조금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2일 때 잠시나마 좀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20일 기점으로는 또 지난해 시세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6월 3일 기점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도 보겠습니다. 88.25톤 들어왔네요. 어제 104.6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6.31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가지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3,659원,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고요.
자, 오늘 13,659원입니다.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더 올랐네요. 77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6월 5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6,500원에 거래가 됐었고 6월 6일 때 상승 흐름이었지만 7일 기점으로 다시 좀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고요. 오늘 가격은 1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12일부터 5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5월 2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일 기점으로 상승했다가 30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 13,659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도 보시죠. 93.2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한 86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7.3톤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고요. 노랑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528원,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격도 높습니다. 어제 17,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19,000원대로 상승 흐름 보였죠. 1,612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19,528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약간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6월 4일이 27,500원, 바로 다음 날 16,500원으로 2만 원 아래까지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6월 7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나타냈다가 어제는 또다시 하락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반등하면서 2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낮았던 가격이 12,000원대, 올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은 11,000원대였네요. 지금 5월 12일부터 18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승하다 떨어졌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하락했다 상승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기점으로 보셨을 때 올해 시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간에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됐고요. 하지만 6월 3일 기점으로 올해 급상승하는 모습을 끝부분에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22,000원, 평균가는 17,93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대파인데요. 대파 상황 팀장님과 또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대파 반입량과 시세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6월 상순 대파 평균 반입량은 280톤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시세는 학교 개학에 따른 급식 수요와 외식 소비 증가로 평년과 비슷한 1,400톤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대파 경매 시황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 320.6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333.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줄었습니다. 12.67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13원, 최고가 1,270원, 최저가는 1,05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 더 낮고요. 171원 떨어지면서 1,1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6월 4일이 1,58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네요. 그 이후에는 약간의 하락 흐름이 있다가 8일 때 반짝 좀 오르나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역시나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2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자,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1,800원대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기간 중 높았던 가격은 1,600원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5월 26일 올해 시세 중에 가장 높았던 1,600원대만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올해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1,113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간 시세 변화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좀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4월 전후로 대파 생육이 부진이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출하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5월 대파 시세는 상승세였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6월 대파 시세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 출하 지역의 경락가는 어떤 상황인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최고가가 가장 높았네요. 1,35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또 고양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044원에 낙찰이 된 모습입니다. 자, 주출하 지역의 경락가를 확인해 봤는데 생육 상황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경기 시세 대파 작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충청, 전라 지역 대파는 고온과 잦은 우천으로 인해 잿빛 곰팡이병과 추대 발생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번 달 출하량은 지난해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약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락동은 또 어떤 경매 현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요. 대표 채소이죠. 대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상균 교매사님 다시 자리하셨는데 다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상균입니다. 네. 교매사님, 비가 내려서 그런지 또 그러네. 어제는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 뭐랄까요, 좀 불쾌지수가 높아요. 좀 끈적끈적하고 습도가 높아요. 네, 그렇죠. 이제 습도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약간 좀 기온이 내려가면서 약간 선선해지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좀 습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매하실 때 어제처럼 그렇게 막 무더운 날씨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선선한 게 더 경매하시긴 더 나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좀 거의 35도까지 육박을 해서 저 천막 아래가 그야말로 사우나였거든요. 후끈후끈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비가 오면서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시원해진 느낌은 있어요. 근데 좋을 게 아니에요, 경매사님. 네. 좀 경매하시기 조금 시원함은 있을 수 있지만 비가 내리면은요, 맞아요. 소비도 약해지죠. 맞습니다. 우리 중도매인들 구매력도 좀 주춤주춤하면서 네, 어제만큼 또 받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먼저 좀 제가 전해드렸는데, 자,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대파 경매 좀 어떻게 그래도 원활하게 좀 펼쳐졌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경매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중도매인 구매력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세가 사실 지난주까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비의 영향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좀 경매 분위기가 지난주만큼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맞아요. 구매력도 지금 어떻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대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품목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품목 간의 어떤 그 대체 효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저번 주에 시세가 평균 1,43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균 1,900원, 1,090원 정도로 좀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경매장 분위기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고 산지 분위기도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이제 경매사님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요? 요즘 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노래 좀 그만하라고, 잘 부르지 못하는 걸 계속 부른다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수의 꿈을 좀 키워볼까 하는데 노래를 못 해가지고, 아니 이게 눈빛만 봐도 알아. 왜냐면은 목소리 좀 힘이 없고 눈빛이 이런 거 보니까는 아이고 오늘 좀 시세도 좀 약하고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도 좀 침체돼 있구나를 이제 제가 감으로 먼저 느꼈어요, 경매사님. 양이 좀 차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입량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 대파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됐어요? 지금 반입량은 지난주 평균 207톤이었는데요. 오늘은 231톤으로 24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증가를 하고 소비는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시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했습니다. 뭐 231톤이 지금 현재 가락동에 대파가 반입되어 있는 양입니다. 네. 지난주보다도 한 12% 증가한 이제 24톤이 증가한 상황인데 경매사님. 네. 와, 증가 요인 뭐 가장 크게 어떤 것들을 한 몇 가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증가 요인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많이 덥긴 했는데요. 요즘 아직까지는 이제 열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밤에는 좀 선선하고 하다 보니까 대파가 선선한 기운을 좋아하는데 낮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밤에 선선한 기운 때문에 조금 대파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 단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괜찮고 양도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반입 물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어찌 보면은 대파가 지금까지는 자라기에 그래도 좀 적정 온도가 네. 맞춰져 있다. 저녁에 네. 좀 선선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잘 때 돼가지고 막 그냥 더우면은 이거 열대 네. 때문에 이거 잠 못 자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대파 역시도 이 잘 시간에 좀 선선하니까 얘네들이 잘 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양이 이렇게 부쩍 좀 네. 늘어난 상황인데 네. 지금은 어때? 우리가 대파들이 잘 크고 있는 이 지역들 네. 주 출하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견매사님? 예, 일단은 가장 큰 주 출하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고요. 경기도 인근에서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로 이제 일부 남부지방 부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이제 저 충청권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경상권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주 출하 지역은 경기도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경기도에서 거의 한 들어오는 양의 한 6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가락동에서 눈에 띄는 이제 우리네 대파들 거의 뭐 경기도에서 올라왔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양이 지난주 대비 늘어나면서 또 앞서서 먼저 뭐 비의 영향도 있지만은 경매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걱정되는 건 시세 부분입니다. 오늘 거래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경락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난주에 평균 1,430원이었는데 오늘 최고가가 1,340원이니까 지난주 평균가보다 오늘 최고가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하주 분들도 좀 많이 오를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시세가 많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산지 분위기라든가 경매장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산지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중이 많습니다. 자, 한 단입니다. 1kg 해가지고 네. 한 단에 지금 오늘 네. 900원에서 1,200원까지 경락까지 지금 맞습니다. 형성을 한 상황이에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좀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아이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항상 좋은 시세를 또 받고 있는 네. 지역이 있습니다, 견매사님. 네. 오늘 최고 시세 어디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일까요? 오늘 최고 시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340원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게 지역은 경기도 지역인데 주출하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최고 시세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상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량도 증가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이렇게 딱 끊어져서 종료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 소비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산지에서 생각했던 거나 우리 유통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파가 오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조금 내리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많이 네. 안타깝습니다. 견매사님 뭐 말씀대로 좀 또 끊어질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세요. 네. 네. 언제 그냥 이 마스크 답답한 거 벗고서 날이 덥다 보니까 너무 네.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그냥 시원하게 벗고서 네.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은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견매사님.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최고 시세 부분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산지 분위기가 오늘의 최고 시세가 사실 지난주에 평균적인 시세보다도 네, 이 안 최고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평균 시세보다. 네. 산지 분위기 좀 많이 침체돼 있어요. 어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출하자분들은 한 이번 주에 한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1,500원대 이하로 평균 단가가 1,090원이다 보니까 농가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유, 안타까워요. 예, 네, 그래서 많이 맞아요. 안타깝고요. 아마 지금, 조만간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반등해야죠. 잠시 좀 품질을 보면은 지금 사실 시세는 떨어졌지만은 길이도 더 길어지고요. 그렇죠. 뭐 전반적인 시세 지금 그러니까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품질은 지금 연백부가 좀 짧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신선도라든가 끝함 현상이라든가 이런 짓무름 현상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물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 뒤쪽을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거의 앞쪽하고 굵기도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품질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어쨌든 대파 요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서 또 반입량도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해서 단가가 많이 좀 오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대파 품질이 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길이도 좀 길어졌고 끝함 현상 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경화 씨가 이거 뭐 어떻게 갈비 뜯듯이 뜯는다고 씻다가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한눈에 봐도 좀 연백부 부분이나 지금 시세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품질은 더 좀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사실 날 덥다고 뜨거운 거 이렇게 잘 안 드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 또 우리 몸을 좀 보양해 줄 수 있는 따끈뜨끈한 뭐 탕류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대파들 좀 듬뿍 넣어서 좀 맛있게 건강까지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형성된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700원입니다. 어제 1,68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가격 20원 더 높습니다. 서울은 1,600원, 부산 1,800원, 대구는 1,600원, 광주 1,700원, 대전 1,8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은 100원 정도 떨어졌고요. 대전은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는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과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이 1,682원이고요. 오늘 가격 역시나 18원 정도 더 높은 가격입니다. 지역별로도 보시죠. 약간의 현조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서울이 233원 떨어졌고요. 대구도 120원 정도 하락했는데 부산은 182원, 대전은 237원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대파 도매가까지 확인을 봤는데 팀장님, 지금 앞으로 대파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떨 걸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6월 주 출하되는 경기 지역 시설 대파 재배 면적은 증가했지만 합계급식 재개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1,500억 원 정도가 전망됩니다. 지난해 출하기 가격 강세로 경기 강원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향후 대파 시세는 작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파 수입 동향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중국산 산지 대파 가격 하락과 국내산 대파 가격 상승으로 6월 대파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근데 이 대파를 비롯해서 또 양념채소 구매량에 대한 소비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가정조리용 구매 비중이 약 80%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외식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매 방법은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감소하고 오프라인 매장 구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약간의 변화가 있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올해 겨울 대파 재배 의향 면적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예, 올해 겨울 대파 재배 의향 면적은 3,069헥타르로 추정되며 최근 몇 년간 가격 약세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6%, 평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재배 작목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 향후 재배 면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3.0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2.92톤, 2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5,36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25,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24,900원이었는데 오늘은 25,000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46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4일이 가장 낮았고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왔고 이틀 전이죠. 6월 8일 가격 3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다시 좀 하락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격 회복하면서 오늘 최고가 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그래프가 더 등락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올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락 흐름이었고요. 또 지난주 이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지난주 이후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5,36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실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19.5톤입니다. 어제는 106.2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3.27톤 증가했습니다. 자, 매실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7,01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26,000원대, 오늘은 27,0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384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6월 4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3,000원이었고 이후에 이틀 후에 37,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 흐름을 탔고요. 6월 8일부터는 계속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 34,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22일부터 지금 2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에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난해 가격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올해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26일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2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확인해 보시죠. 오늘 344.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44.8톤이었고요. 물량 차이 크지 않습니다. 0.1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 보시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39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9,465원이었습니다. 오늘 9,4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어제보다는 7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4일 11,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1,000원 정도가 더 붙으면서 이틀 후죠. 6월 6일 가격 12,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이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1,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와 올해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5월 중순부터 지금 5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았고 또 5월 30일 정도는 지난해 가격이 약간 높았던 구간도 있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6월 접어들면서 지난해 가격, 올해 가격 비슷한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역시 9,395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자, 최고가 압도적으로 높죠. 28,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8,59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자, 먼저 복숭아 지난해 평균 거래 단가는 어땠는지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땠나요? 예, 지난해 유목의 복숭아는 생산량 증가와 수확식이 잦은 강으로 킬로그램당 2,680원이었고요. 천덕에는 킬로그램당 2,170원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의 복숭아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 면적은 어떻게 예상되고 또 개화 상태는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올해 복숭아 재배 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2680헥타르로 추정되고 있고요. 개화량은 지난해보다 많았으나 4월 냉해 피해로 인해 개화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관측본부에 의하면
저온 피해는 전국 평균 7.7% 수준이고요. 개화일은 지난해보다 5일가량 빠르고 만개일은 지난해보다 2에서 3일 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복숭아가 지금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반입량과 시세도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 가나압, 천도 복숭아 품종이 6월부터 출하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반입량은 주출하 시기에 1에서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은 양의 지금 복숭아가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숭아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숭아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9.1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5.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가나밤입니다. 2.5kg 상품 기준 평균가 43,71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 4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46,6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좀 하락한 가격 43,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어제보다는 2,88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4일이 가장 낮았네요. 37,000원이었고요. 하루 만에 조금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5일 많이 좀 상승을 했고요. 6월 5일부터는 지금 살짝 하락하는 흐름도 있긴 했지만 6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최고가 확인해 보시면 5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더 높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자, 지난해 5월 26일 때에 48,000원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간격이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6월 3일 이후로 올해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 추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43,71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 평균가 41,14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복숭아 산지인 남원 춘향골에서는요, 지금 출하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생생한 산지 소식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남원시 조합공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복숭아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지금 뭐 제철보다 좀 이른 출하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출하되는 복숭아는요, 하우스 복숭아입니다. 하우스 복숭아는 노지보다 약 한 40일가량 수확이 빨라서 지난 5월 8일부터 가락동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과수 농가에서는 저온 피해 등으로 올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남원 지역에서는 올해 복숭아 재배에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예, 노지 재배와는 달리 1월부터 가온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온도 관리, 습도, 일주량 등을 자연과 밀접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온 피해로 인한 피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지금 출하되는 복숭아가 하우스에서 재배된 복숭아라고 하셨는데 이 노지 재배에 비해서 한 4-5배 높은 조수익으로 인근 복숭아 재배 농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노지 복숭아 출하 시기보다 빠른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품종 및 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첫 출하 시기 때는 2.5kg 한 상자에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은 한 45,000원에서 55,000원까지 그 정도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하락하기 형성되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보다는 지금 낮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복숭아 품질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복숭아 특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조생종 하우스 복숭아는 생산부터 노지 조생종 생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취향인 복숭아인데요. 남원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서 공동 선별, 공동 판매, 공동 계산을 하는 공선 출하에서 생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이 예쁘고 당도가 높으며
수분 함량이 많고 그 육질이 부드러워서 여성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취향인 명품 복숭아입니다. 네, 6월 중순 이후부터 더 많은 복숭아가 출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남은 복숭아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하우스 복숭아는 한 6월 20일까지 정도 출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남은 명품 노지 복숭아가 출하되고 있어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 행정이 8월 말까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하우스 복숭아 빨리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가면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남원 춘향인 하우스 복숭아는요, 대형마트에서 만날 수 있고요. 가락시장과 구리, 강서 공판장, 강서 시장 도매인 등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일원의 중소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춘향인 복숭아를 보시면 꼭 구입해서 드셔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맛있는 복숭아 소비자들께 좀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빨리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복숭아와 관련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춘향인 남은 복숭아는 지난해 2,377톤 중에 총 매출액이 120억이었습니다. 전국 복숭아 시장에서 맛과 향으로 소비자가 제일 선호하는 복숭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시설 복숭아가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 언제로 좀 보면 될까요, 팀장님? 예, 저생정은 7월 초, 중생정은 7월 중순, 만생정은 8월경에 출하되며 7월에서 8월 달이 주 출하 시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복숭아 농가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예, 현재 복숭아 농가에서는 저가 작업의 마무리와 중만생적 품종의 봉지 씌우기, 하계 전정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빈 공간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하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협 임직원 중심으로 일손 돕기 릴레이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농협의 일손 돕기 릴레이 운동이 복숭아 농가에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기대되는 복숭아 품종, 어떤 품종이 좀 있을까요? 예, 지난해 대부분의 품종이 2018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린 항도, 신비, 간합, 호기도, 주황의 평균 단가는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린 항도와 신비는 반양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올해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는 정말 좀 다양한 품종이 있어서 복숭아 제철이 좀 기다려지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복숭아 반입량과 시세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개화기 냉해 피해가 없었던 지난해보다는 반입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시세는 반입량과 수확 시기 기후에 따른 당도 등의 품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올해 복숭아 농사가 좀 잘 되길 기원을 하면서 복숭아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가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풋고추입니다. 경락가 확인해보죠. 네, 생고추 오늘 203.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230.3톤이었고요. 물량은 오늘 더 줄었습니다. 27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743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37,27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31,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1,016원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49,000원이었던 시세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특히나 7일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45,000원대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47,000원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5월 12일부터 30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20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6월 거의 5월 말일 때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또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런데 30일 기점 그리고 6월 초 들어서면서 올해 시세 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 오히려 이 시기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공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는 4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3231원에 낙찰됐습니다. 청양고추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8,212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28,000원대인데요.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더 낮습니다. 58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죠. 자, 3만 원대 시세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6월 4일 같은 경우는 34,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4,000원 오르면서 38,000원까지도 또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다시 34,000원대가 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38,000원대. 올해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28,000원대인데요. 지금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동폭도 지금 보시다시피 청양고추가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오늘까지 지금 지난해보다 시세는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격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가격은 28,212원, 소폭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최고가 42,000원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광주 남구가 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평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8,945원에 거래가 됐는데 다음 지역은 또 광주 남구네요. 27,551원으로 또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10kg 기준이고요. 전국 평균 오늘 가격 39,000원, 그리고 어제 가격은 48,800원입니다. 오늘 가격이 1,800원 더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서울이 4만 원, 부산 38,000원, 대구는 4만 원, 광주 38,000원, 대전이 39,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부산은 어제와 같은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1,000원, 광주는 2,000원 떨어졌고요. 대구는 5,000원까지도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이 39,103원, 평년보다 오늘 가격이 103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는 오히려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죠. 서울은 200원, 부산은 2,133원, 대구는 3,333원 더 높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750원 평년보다 낮은 가격, 오늘 3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작물이죠. 풋고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청양계 풋고추의 출하량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 청양계 풋고추는 일평균 90톤 내외로 반입되어 지난해 대비 약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양계 풋고추 반입량과 시세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청양계 풋고추는 일평균 80톤 내외로 반입되어 5월에 비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시세는 10kg 상 기준 3만 원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청양계 풋고추 주출하 지역의 지금 작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주출하 지역인 진주, 밀양 등 경남 지역의 작황은 양호한 편이나 호남 지역 일부 농가에서 큰 일교차로 인해 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양계 풋고추가 또 수급 조절의 기준이 되는데 이 풋고추 올해 월별 가격 경보 단계 추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5월 출하량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하락 단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작기 정식이 늦어지고 청양고추로 작목 전환이
농가가 늘어 9월에서 10월에는 가격 경고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5월, 6월 청양계 풋고추 정식 의향 면적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예, 5월에서 6월 정식 의향 면적은 주 정식 지원계획인 강원 지역에서 일반 풋고추 대신 청양계 풋고추를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청양계 풋고추 말씀해 주실 때 반입량은 좀 감소했고 오히려 시세 같은 경우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계 풋고추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일반 풋고추 반입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진주, 창녕 등 영남 지역에서 품질이 좋은 풋고추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급식 등 수요 증가로 작년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일반계 풋고추 정식 의향 면적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일반계 풋고추 정식 의향 면적은 강원권과 전남권에서 일반 풋고추에서 청양계나 타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식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비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입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 농업관측본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풋고추 구입량을 늘렸다는 응답률이 2월 1차 조사 때는 10%였습니다. 네. 지난 5월 5차 조사 때는 이 부분이 29%로 높아졌습니다. 풋고추는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과체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이고 집에서 식사하는 가정이 늘면서 늘어난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풋고추는 오히려 이제 가정 소비가 늘면서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그러게요.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자, 현재 풋고추 종류별로 출하 비중도 좀 궁금하고요. 소비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예, 청양계 풋고추가 출하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오이맛 고추가 한 약 15%, 일반계 풋고추가 10% 정도를 출하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청양고추와 일반 풋고추가 30%씩 비슷하고요. 최근에는 오이맛 고추의 소비 비중도 3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예. 청양계 풋고추가 출하의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지금 소비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앞으로 그럼 풋고추 반입량과 시세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청양계 풋고추의 반입량은 주산지 작황이 좋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은 10kg 상품 기준 32,000원에서 34,00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풋고추 반입량은 작목 전환 농가가 많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시세는 지난해보다 높은 10kg 상품 기준 38,000원 내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고추에 대해서 살펴본 집중 분석 나우였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대파부터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2,68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680원, 최저가 1,590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평균가 같은 가격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풋고추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9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320원, 최저가 56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국산 깐마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301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8,600원, 최저가 5,00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1원 상승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8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470원, 최저가 3,95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155원 하락했고요. 밤고구마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94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900원, 최저가 5,0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평균가 28원이 상승했네요. 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13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330원, 최저가 2,980원이었고요. 봄 배추는 어제보다 78원 평균가가 하락했습니다. 수박 한 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6,380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1,9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평균가 비교했을 때 150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어제 9,921원, 오늘은 9,96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더 올랐고요.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기준은 같고요. 어제 2,430원, 오늘 6원 정도 더 올랐네요. 2,43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화요일 2,257원, 오늘 역시나 조금 더 올랐네요. 2,259원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100g 기준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4,954원. 오히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오늘 1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4,993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오히려 더 오른 가격이네요.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지난 4월에 발생한 농산물 저온 피해를 돕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지원은요, 4월 5에서 9일과 14에서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과 산림작물 등 48,612헥타르 규모의 재배지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한 거에 따른 건데요.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에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농약 살포를 위해서 사과와 배 등 과일은 헥타르마다 199만 원, 보리와 밀 등 맹류는 59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지원 규모는 보조금 1,051억 원과 또 장기 저리 융자 3억 원을 더해서 모두 1,054억 원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2,897호를 대상으로는 582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재해대책 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저온 피해 농가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지역 농협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조사를 거쳐서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7월 말, 그리고 그 외의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저온 피해 입은 농가들은 지원금을 좀 신청을 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주 저희 농촌의 맛에서 소개해드린 식재료죠. 양배추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혹은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국산 양배추 구입하셔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광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최연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고구마와 수박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